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명조 3개를 갖고 나왔어요. 470번, 471번, 472번, 그리고 출세장에서 오늘 한 5번째 강의가 되나 그래요. 이렇게 우선 성정장, 질병장, 이 출세장, 사실은 출세가 아니고 출신이죠. 뭐 출세나 출신이나. 근데 뭐 출신하면 그 집안에 우리는 그렇죠. 어디 출신이야라고 하면 저 사람은 어느 가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출세가 낫겠죠.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했는가라고 해서 사주에서 형상에 따라서 뭐였죠? 과연 이 사주를 가지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출세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오늘은 격을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이제 자평진전을 연구를 하면서 이 격을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네, 참 좋죠. 470번이면 적천수 천미가 512개니까 한 42개가 남았어요. 그럼 42개가 끝나면 4권이 끝나죠. 그러면 다시 1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권은 통신편이에요. 1권, 2권은. 그럼 첫 번째 사례 명조가 이제 청나라 걸륭황제 명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이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이면서도 아주 격이 형성이 됐어요. 양인격에는 우선은 뭘 쓰라? 칠살을 쓰라 이거예요. 칠살. 그럼 칠살에서 대운이 들어오면 되고 사주에 칠살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잘 통하는 사주가 격으로서도 통하고 억부로서도 통하는 무게중심론으로도 통하는 사주가 걸륭황제 사주예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적천수 천미 1번서부터 할 때는 격을 일일이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첫 번째 저는 격을 이걸 잘못 잡았어요. 식신격으로 잡았어요. 왜? 진토니까요. 병화일주에. 그래서 제가 자평진전 격국론은 지워버렸어요. 다음번엔 이걸 뭘로 잡아야 돼요? 칠살격이에요.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해서요. 진토가 이미 토로스의 기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임수가 여기 투출했기 때문에 엄청, 여기 임수 보세요. 이 칠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가요, 특수격이에요, 또. 무게중심 이용론으로도 과연 이 병화를 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큰일 났어요. 임철초 선생 이론도 있고 심해참 선생 이론도 있으니까 자꾸만 헷갈리네요. 설하고도 또 자꾸만 나오고요. 근데 임철초 선생은요, 이 사주를 가지고요, 이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어요. 이거 비견이잖아요. 그 칠살이 이렇게 강한데 비견 대적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특수격으로 잡아서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지로 완전히 수국을 잃어서 축진 잡반전이라고 정단 선생님은 이름을 이렇게 고쳐 놓으셨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충격이에요. 연해자평에서는 도충격이라고 했어요. 자평진전에서도 좀 도충격 했죠. 도충격은 전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전실이란 뭐죠? 이 밑에 뿌리, 그러니까 병화의 화기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이 병화의 뿌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충격이거든요. 근데 전실이라고 했어요. 전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화가 하나 근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술토라도 있으면 이 병화는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술토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술토는 강하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미토가 여기 있었다. 근데 인미는 안 되죠. 그러면 개미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병화를 쓸 수가 없어요. 전실이 됐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쓰지를 못해요. 근데 완전히 뿌리가 없어서 도충을 해서 허공에서 병화의 뿌리를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비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대운을 보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천간으로 갑을목도 좋죠. 네. 이 병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임수한테 깨지니까 안 좋죠. 그런데다 이 신유금에 오면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운명은 여기까지다 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용신이 비견을 쓰는 사람들은요 참 안 좋죠. 이 사주는요 식신 제사를 해야 될 사주예요. 자, 식신이란 뭐예요? 화일주 같으면 여기 이 진토요 절대 못 쓰죠. 예, 술토는 쓸 수 있어요. 무토 쓰고요 천간으로. 예. 이 무술대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양반은 끝이 난다라는 거죠. 벌써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것에 다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임철조 선생이 제 말을 지금 그대로 다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병화생호 개춘이에요. 예, 그렇죠. 양살병투하고요. 예, 그렇죠. 지회 살국을 이루었어요. 예, 신자진 살국이죠. 예, 그래서 희귀 진토 당령 제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중 또 목도 여기 가서 생신 일주를 돕고 있다. 병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신금에 있다는 거예요. 신자진 수고로서요. 이 점요 차는 무차 진미라고 해서 이는 아주 진짜 아름다움은 없다. 진짜 아름다움은 없다. 소위 어떻게냐? 하늘에서 부여한 거예요. 천자는 이건 뭐예요? 천부적으로 태어난 저거예요. 저 제주는 과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정묘연에 합사를 하는 바람에 어디 있어요? 정임한목. 그러나 대우는 보지를 않으셔요. 절대 안 봅니다. 인성득지 않은 바람에 중향방은 됐어요. 신민년에 또 이거 뭐예요? 술을 또 제거하니 여기 미토가요. 자수를 제거하니까 목화 개득 여기를 해서 역시 춘위에 가서 붙었대요. 붙기는 연구를 해보면 마침내 신금이 꺼리는 것이다. 부득 대형 귀반이라고 해서 어디에요? 이 반자는 크게 쓰이는 그룹에 귀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얻지를 못했다. 더욱 꺼리는 것은 운이 서방이다. 이 벌써 뒷부분을 설명을 하셔요. 이 앞에 남방은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남방은 결국은 공부도 하고 과거도 합격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 서방대운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주색으로서 일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 주색으로 일을 삼았다. 차는 누구와 같냐 하면 비슷하다. 왕연매조다라는 거예요. 왕연매조라고 해갖고 물론 이 왕연매라는 이름은 적천수 징의에는 없겠죠. 왕연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의 사주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천간의 병임이고 지지로는 신진 수국, 자진 수국을 이루어 천간의 양병화가 강황한 수세에 태양빛이 흐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철저님은 이 명제를 진중무토가 당령하고 목의 여기에 도움받아 목화여행을 용의로 하고 건토는 약신으로 본 듯하다. 그렇다면 갑을 을미 대운만 무난하였을 것이다. 중년대운인 신유대운은 더욱 운이 서방대운으로 가서 주색잡기에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무게중심 오행책론은 이게 특수격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행지수 검증해보면 이미 끝났어요. 그냥 수체 화목용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토화용조는 불용해요. 습토는 쓸 수가 없어요. 역시 격국론으로 이 명절을 해결하자면 식신제사를 하는 게 최고예요. 자, 식신제사라는 병화에서 건토만 필요하지 습토는 필요 없죠. 무토 아니면 술토예요. 식신이 부재불용하여 비견대적하는 사주예요. 비견이란 곳, 식신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뛰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막아줄 자식이 있으면 자, 관 좀 막아라 라고 식신을 내보낼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직접 가서 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형국이다. 혹자는 이렇게 지지가 온통 물바다인데 어떻게 천간으로 뜬 유일한 병화만으로 용신을 하시다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할 수 있지만 오행체형론에서는 이를 축진잡반전이라는 이 특수격, 도충어자론이에요. 사실은요, 이 특수격이. 근데 이제 도충어자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 축진잡반전으로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누가요? 예, 정단 선생님이요. 화가 유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충허자로 불러와서. 예, 그래서 화를 쓴다. 그리고 자평진전 격국론은 제가 지웠죠. 그 이유 식신격으로 봤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예, 식신격에서 변격이 됐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식신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주는 천간으로 조그만 기운, 무슨 뿌리만 있는 기운이 올라가면 그거를 뿌리를 그걸 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대뽀로 진술충미월엔 저렇게 식신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지우고 다음 강의 때는 아마 여기가 칠살격으로 다 나올 거예요. 다음 편은 또 편관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 이유 편관은 그래도 좀 나아요. 칠살은 아주 나를 공격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하죠. 그러나 편관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비슷하죠. 자, 이 사주 무게중심론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화가 용신인지요? 사례명조 470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병정화는 들어오면 끝나요. 임수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삭 잡기를 하는 거예요. 술로도 일 잡는 거예요. 색은 아니고요. 무술대운도 좋지 않네요. 예. 여튼 요 운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 두 개 사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참 아주 철저 선생께서는 참 희한하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길 잘 만들어 놓으셔요. 자, 다음 사주입니다. 이 사주예요. 이것도 편관격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이름을 붙이기를요. 7살보다는 좀 편관이 부드럽죠. 예. 자, 보세요. 이것도 술토 속에 투출한 게 없어요. 역이나 중기가. 그러니까 본기를 가지고 이건 7살이다라고 하고 싶은데 더군다나 여기가 하나 투출을 했네요. 본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편관격이다라고 한 거예요. 7살보다는 좀 부드럽게 편관격이다. 이거 역시 편관은 편관이에요. 7살이니까 이걸 빨리 제해줘야 돼요. 식신을 찾아요. 예, 수의 식신은 뭐예요? 목인데 또 식신이 없어요. 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뛰어서 직접 편관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체 목수용주에서 목이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가서 열심히 토와 싸울래니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예. 비견작사를 하네요. 예. 자, 임수생월. 그래도 다행히 비견은 좀 그래도 다행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 좀 보세요. 여기까지 이것도요. 여기서부터 모군으로 오면 이게 식신인데 이미 용신을 정해놓고 나면 이 식신으로 들어와서 좋으냐? 안 좋아요. 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임수생호수월. 그러니까 여기 식신이 있다면 대운에서 식신운이 오면 괜찮아요. 예, 여태 쓰고 있으면요. 근데 쓰지 않던 용신운이 들어오면 이게 힘들다. 더군다나 일주에 10만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좋다. 수는 진기예요. 맞아요. 예, 수를 지나면 수로 들어가요. 득좌하 양인 방신한다. 예, 맞습니다. 예, 연간 지살. 예, 살이 여기 떡 있죠. 비견 당지. 이거 도울당자입니다. 비견이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해서 신살양정이다. 살과 일주가 고르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수를 깔고 앉아서 그 병은 오화에 있다. 왜 이 오화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재성이 관성을 살을 돋고 앉았잖아요. 자수가 이걸 충을 하니 이 술토를 넘어서 충을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또 꺼리는 것은 사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자수가 막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불능생사라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식길사거든요. 근데 이거 불능이 붙었으니까 하지 못하게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술중에 신금이 암장위용 한다는 거예요. 인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동포쌍생, 이 뭐예요? 동포쌍생이란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쌍둥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둘 다 진사가 되었다. 자, 진사란 벼슬을 조금 나갈래다 막 거예요. 이 진사는 뭐 벼슬급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진사 뭐 그 별거 아니죠. 벼슬길에 가려고 하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주도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수월에 임수일주가 지지의 화세가 강하고 오직 일지의 자수에 의지해서 월간의 비견이 연간의 관사를 막아주어 형제의 덕을 보고 있는 형국이다. 철조님은 신살양정이라고 했지만 살성을 돕는 재성이 있고 더욱이 시간의 을목은 살을 공격할 능력이 없는 무용지물의 상관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게중심 오행은 토가 역시 4.4예요. 그래서 토체, 수금, 목오행이 없어요. 부재불용하니까.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오행이 부재불용해서 토체, 수금용조가 되었다. 이 명조도 위의 명조와 같이 편관격이라 역시 식신제설하려 하였으나 식신이 부재불용하여서 비견대적하는 형상이다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격국론을 슬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 40여 개가 남았으니까요. 끝내고 나면 1번서부터는 격국론도 차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인대운에 들어왔는데 이 진대운은 좋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네요. 왜냐면 술을 쓰니까요. 괜찮고요. 예,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병자가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저 임수가 비견이 옆에 있어서요. 다 꺼져요. 무토는 그래도 괜찮죠. 무토도 또 안 좋죠. 왜냐면 비견을 쓰고 있으니까 비견을 건드리면 안 되죠. 예, 토체니까요. 예. 이런 건 그냥 평온입니다, 사실은. 예. 이건 안 좋고요. 예, 절대로 강한 토를 강하게 하니까 안 좋죠. 이렇게 수운이 가장 좋았어요. 진사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사주죠. 예. 자, 이것도 좀 내렸을까 어쩔까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없네요. 자, 여기를 읽고 좀 그냥 내려갑시다. 자, 이 사주는요, 봅시다. 상관격이에요, 사실은요. 자, 상관격은 맞아요. 목화 상관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씨 써놓은 게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금이체예요. 자, 그러면 격은 뭐예요? 상관격이라고 하지만 금이체라는 것은 뭐예요? 체 자체가 금이니까 을목일주한테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금이체기 때문에. 예. 사화 속에 경금이 있고요. 술토 속에 경금이 있어서 이거야말로 신살양정한 사주예요. 신과 일주와 살이 양정하다. 꼴에 이 상관이 있어서 이걸 막아줄 것 같지만 절대 상관을 쓸 수 없다. 화불영이라고 데이터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가 불영하니까 일주가 나가서 저 살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 희한하게 앞으로 또 3개 남은 명주가 있는데요. 물론 3개 남고 나면 또 새로운 단원이 나와요. 뭐냐면 수재, 부족, 부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데 요게 지금 어디 뭐였냐면 청덕진에 대한 사주거든요. 청한 것을 완전히 얻었을 때 사주가 다음에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도 요와 똑같이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희한하게 이번에 3개는 살과 일주가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살이 강할 때는 사실은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이 부재예요. 이것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참. 식신을 써야죠. 식신을 써야 되는데 살이 강하니까요. 살이 강하니까 화를 못 써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목만 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수도 없어요.
수만 있다면 좋죠.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니까. 이게 살이니까요. 금생수 수생목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없어요, 이 사주에서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지금 금운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참, 이건 위의 사주보다 더 안 좋은 사주예요. 상관격이에요. 을목 생후 4월에 상관당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조기. 그러니까 결국은 임철조 선생도 이미 격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격국이 자기 사주에 도저히 안 맞으니까 적전수로 공부하자라고 해서 적전수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조기 재관 복사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을 제하고 살을 제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화 록지 공신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 록과 지지가 인시라 등락 개갑한다라는 것은 이 인목에다 을목이 개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 경진년, 이건 어딘지도 모르면서 여기를 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지류 동방이라라고 해서 충향방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를 못 넘겨요. 미토대운이나 되겠죠. 불발갑. 그러나 향방은 됐으나 1등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주에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가. 술토는 설화 생금지 고야라. 또 술토는 그렇죠. 예. 설화 생금지 고야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포 쌍생, 이것도 또 쌍둥이를 낳네요. 그래서 그 아우는 묘시예요. 묘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인시거든요. 예, 2시간 차이가, 일시각 차이죠. 일시각. 지금으로 2시간 차이요. 예, 그래서 묘시라 비록 등록은 했다 치래도 인중의 간목만 못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 형이 낫다. 장지미라 간목이 장지되어 있는 게 좋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다가 늦게 기해년이나 돼서 인성이 같이 있어서 비로소 향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동생까지 그래도 향방이 된 것 같습니다. 양반집에 뭐 열심히 공부하면 향방이 되겠죠. 차조는 목화상관격이다. 격국론으로는 이 격은 흉격이므로 우선 격을 잡아주어야 한다. 흉격이죠. 예. 저거 칠석격도 흉격이에요. 그래서 그 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식신제사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선 이거는 상관격의 흉격이니까 상관폐인을 해야 돼요. 인성으로 잡아둬야 돼요. 즉 인성으로 상관폐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오행인 인성이 없어서 성격이 되지 못한 사주다. 대운 역시 지지로 남서 화금 대운으로 일주에 도움이 되지 못한 대운이다. 겨우 천간으로 임계 갑을 대운으로 절각 대운으로 흐르고 있어 천간 대운에 용신 세운을 만나서 겨우 인성 생공해서 비로소 중향방이 됐다라는 것이다. 자, 무게중심론으로 보면 인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0.0이에요. 수가. 금이 5점이고요. 이건 결국은 뭐예요? 을목한테는 이게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4.8이 다행히 그러면 신살양정하다는 뜻이죠. 뭐예요? 일간을 위주로 해서 이 목이 어느 정도 금과 대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대운으로 흐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종주오행은 금체 화목용조인데 화오행은 불행한다. 왜? 저 사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금체 목수용조가 돼서 여기서 이 명조의 격을 보지 말고 체를 한번 보면 금오행이 체오행이 되므로 일간 대비 살성이 강해서 이 살성을 화살하는 인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수오행이요. 찾는데 부재불량하고 위의 명조들과 같이 비견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참 제가 이거 3개 만들으라고 무척 좀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억부론과 또 격국론을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보세요. 비견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수run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 사주는 뭐 수run에 들어오면 그래도 써먹긴 써먹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용신이 수오행으로 잡혔으면은 이런 사주가 들어오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목오행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목오행으로. 이거 목오행으로 잡읍시다. 목오행으로 바뀌면 저기 요 초년만 요거 좋을 겁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목수희용의
영어네요. 네, 목수 희용에 목용신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신이죠. 네,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우는 괜찮고요. 초운에 이렇게 괜찮죠. 임계 가불로. 이게 맞는 사주예요. 정확하게요. 이우는 안 좋았죠. 병술 정해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향방까지 되는 건 요 초년에 되고 갑을 대원에 될 수도 있고요. 신유 대원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조 3개를 여러분들과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더라도 자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제가 힘이 들게 사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